네, 제가 오늘 읽은 완독한 그래픽 노블 한 권을 좀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제목은 뉴키드라는 작품이에요. 뉴키드. 이 책은 수상 경력이 좀 인상적인 부분이 있는데요.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일단 지은이는 제리 크래프트라는 분인데요. 스쿨 오브 비주얼 아트를 수료한 뒤 많은 그림책과 그래픽 노블을 펴내고 있는데 최신작 뉴키드는 그래픽 노블로는 100년 역사상 최초로 뉴베리 대상을 수상하여 우정, 인종, 계급, 왕따에 대하여 신선하고 유머러스하게 탐구한 작품이라는 찬사를 받았다. 또한 코레타 스콧킹상과 커커스상을 비롯하여 많은 수상과 추천의 영예를 안았으며 뉴욕타임스와 아마존 베스트셀러에 올랐다. 사실 전 뉴키드를 알고는 있었죠. 제가 그래픽 노블을 많이 읽고 있잖아요, 요즘에. 그래서 뉴키드는 뭐 알고는 있었는데 읽고 싶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남자아이가 주인공인 책을 읽고 싶지 않았거든요. 네. 왜냐면 세상이 남자아이와 남자들의 서사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저는 별로 그 세상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싶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사실 남자 작가가 쓴 남자아이의 이야기라서 극구 부인하고 거부하고 읽지 않다가 그냥 별 생각 없이 빌려왔는데 재밌었어요. 되게 재밌었고 사실 인정 문제는 조금만 심각하게 다뤄도 엄청 무거워지거든요. 그래서 읽기가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리고 그나마 흑인들은 미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인종이겠죠? 아마 백인 다음 흑인? 물론 뭐 스페니시 계열도 많겠지만은 그나마 이제 인종이라고 인정받는 것이 첫 번째가 백인, 두 번째가 흑인, 세 번째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동양인은 그 다음 혹은 그 다음 정도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소수자성으로 생각할 때는 아프리칸 아메리칸보다는 에이시안 아메리칸이 더 소수자인데 저는 흑인들의 소수자성에 공감해주고 싶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코로나 시기에 아시안들이 엄청난 헤이트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뭐 중국에 대한 헤이트였겠지만 어쨌든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중국인이나 일본인이나 한국인이나 뭐 베트남인이나 다 똑같이 생긴 동양인이기 때문에 동양인들을 그냥 길거리에서 엄청 때리고 막 욕하고 그랬다고 알고 있어요. 저는 그 당시 미국에 안 살았지만 왜냐면 그 당시 미국에서 살다가 도망 온 아이가 있었어요. 아이는 아니지만 20대 어떤 남자아이였는데 제가 걔랑 어떤 대화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 당시 에이시안에 대한 헤이트가 너무너무 심해서 도망을 왔더라고요, 한국으로. 그래서 사실 저는 뭐 굳이 흑인들의 인종 소수자성에 공감할 입장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흑인들이 좀 더 그래도 우위에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인종 다양성의 순위에 있어서는. 네. 그래서 뭐 흑인에게 뭐 그렇게 안타까움을 느끼고 공감을 할 입장이 아니다. 라고 생각해서 더 이상 더 읽고 싶지도 않았고 그리고 미국도 보면 흑인이 먼저 대통령이 됐잖아요. 여자보다. 네. 흑인 남자 대통령이 백인 여자 대통령보다 먼저 나왔기 때문에 여전히 백인 여자 대통령은 당선된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 뭐 당연히 흑인 남자가 백인 여자보다 더 아래에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읽고 싶지 않았는데 그냥 읽었어요. 괜찮았습니다. 왜 괜찮았냐면 뭐랄까 표현이 되게 은근해요. 은근한데 예를 들어 뭐가 그렇냐면 이게 대략적인 주거를 설명하자면 이게 제목이 뉴키드잖아요. 신참, 새로운 사람 뉴키드인데 이 주인공인 조던이 새로운 사립학교에 가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거기서 보내는 6개월인지 1년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 어떤 시기를 한 학기에 대한 내용인 것 같은데요. 그러면서 거기 가서 두 명의 친구를 사귀게 되는데 한 명은 백인 남자아이, 근데 얘는 되게 부잣집 아들입니다. 한 명은 자기처럼 흑인인데 자기보다 못 사는 아이. 이렇게 두 명의 친구를 사귀게 되고 학교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인간관계들에 대해서 묘사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거기에 마울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보여드릴게요. 여기에 지금 나오는 이 남자아이, 이 흑인 남자아이, 얘가 이름이 마울이거든요. 얘는 부잣집 아들이에요. 부잣집 아들. 근데 우리가 보통 흑인은 가난하다라는 편견이 있거든요. 가난하고 아빠가 없다 이런 편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우리는 아버지가 그 여기서 한번 언급이 되는데 500개 기업 안에 드는 어떤 대기업의 회장인가 사장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부잣집 아들인데도 얘가 흑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사람들은 이제 다른 흑인 아이들과 헷갈리고 계속해서 헷갈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백인들만 있는 학교에 동양인이 있는데 얘는 이름이 영희고 쟤는 뭐 선희라고 해봐요. 그러면은 사실 백인들 입장에서는 제가 영희인지 제가 선인지 알 바예요. 그냥 다 동양인인 거지. 그리고 솔직히 우리 입장에서도 백인들이 다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그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계속 얘가 마울인지 드류인지 조던인지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계속해서 헷갈려서 부르고 별명 같은 것도 막 오레오라고 하는데 우리가 뇌는 밝은색이지만 얘네들은 앞에가 검은색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오레오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리고 선생님들도 차별을 하는데 특히 이 여자 선생님에 대한 비판의식이 좀 더 강하게 묘사가 되거든요. 작가 본인이 학교 다니면서 어떤 기억에 인상적으로 남은 여자 선생님이 있었나 봐요. 네. 사실 이게 그냥 그래요. 이게 본인이 소수자여도 또 다른 소수자를 혐오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본인이 흑인이지만도 아마 살면서 여성을 차별하거나 장애인을 차별하거나 그런 일이 있을 거예요. 저도 여성이지만도 저도 뭐 성소수자라던가 아니면 한국은 아무래도 한국인들이 절대적으로 많으니까 뭐 외국인이라던가 그런 사람을 차별하겠죠. 저도 장애인을 차별하거나 그런 겁니다. 그래서 사실 소수자라고 해서 뭐 반드시 착해야 되고 그렇지도 않아요. 인간은 다 어느 정도 이기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보면서 좀 재밌는 부분이 또 있었는데 그냥 대놓고 뭐 이게 너무 부당합니다 라고 주장하기보다는 비꼬는 식으로 비판을 하거든요. 근데 막상 또 그거를 찾으려니까 잘 안 보이네요. 이런 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 이제 버스 탔을 때 이렇게 버스 탔을 때 구간별로 어떤 겉모습을 하고 있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있거든요. 자기네 동네에서는 좀 터프하게 보여야 된대요. 강해 보여야 된대. 그래야 무시 안 당하니까. 하지만 조금 더 좋은 동네로 가면은 이제는 후드티는 벗어도 된다. 그 다음에는 선글라스를 벗어도 된다. 그 다음에는 완전히 겸손하고 착한 학생인 척을 해야 된다. 뭐 이래서 그 동네에 그러니까 버스가 이제 동네를 계속 지나치잖아요. 그러면 후진 동네, 덜 후진 동네, 좀 더 나은 동네, 부자 동네로 가는 길에서 겉모습을 계속 바꾸는 거예요.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 그런 것도 재밌었고. 그리고 어떤 선생님도 이 학교에서 14년이나 일한 남자 흑인 선생님이 있는데 이 사람도 계속 오해를 받아요. 보면은 다른 백인 선생님이 코치님 이번 경기도 기대하고 있다 이러는데 사실 이 흑인 선생님은 코치가 아니에요. 과목을 맡고 있는데 기억을 해주지 못하는 거야. 흑인이라는 이유로. 그거 너무 재밌었고 그리고 흑인들끼리는 왠지 공감대가 맞을 거라는 편견이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도 않아요. 예를 들어 마울이랑은 조던은 공감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마우리는 게임도 잘 안 하고 스포츠도 좋아하지 않고 연기하는 걸 더 좋아하고 아니면 오케스트라 악기 연주하는 걸 좋아하고 이렇게. 왜냐하면 마우리 집은 잘 살거든요. 그러니까 인종보다는 사실은 어떤 그런 경제적인 계층에 따라서 공감이 안 되는데 흑인은 다 서로 친할 거다. 흑인은 서로 공감을 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꼭 그렇지도 않다. 이런 것도 있고. 운동 경기를 하게 되는데 어떤 선생님은 계속 이래요. 무슨 말 한마디 해놓고 나 혹시 지금 인종차별적인 얘기를 한 거니? 막 이렇게 계속. 근데 이것도 사실 어찌 보면 모욕적이거든요. 왜냐면 본인이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인종차별적인지 아닌지 걱정하는 그 태도를 보는 것도 짜증난단 말이에요.
그런 짜증남도 있고. 한 번 야외 수업으로 안 나가는데 친구랑 대화하느라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땡땡이 한 번 깐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 가지고도 이제 엄마랑 아빠가 엄청 심각한 거야. 혹시 얘가 일탈을 할까봐. 왜냐면 흑인들이 실제로 어떤 그런 폭력적인 길로 빠지거나 마약 판매상의 길로 빠지거나 그런 일이 많기 때문에. 그럼 이거 주세요. 수업하다가 노예제나 시민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만 하면 사람들은 다 너를 쳐다본다. 그리고 경제적인 지원이라는 말이 나올 때도. 사업 분야의 소수자 협력 제도에 대해 논의할 때 나를 째려보기까지 했다. 근데 그래요. 여자들도 뭔가 물론 한국은 뭐 딱히 그렇지도 않지만 이렇게 소수인종 여성이나 어떤 여성이라는 이유로 그 선진국에서는 좀 더 쿼터제를 통해서 채용되기도 하고 하잖아요. 장애인 쿼터제 이런 것도 있고. 근데 한국은 아직까지도 뭐 각자가 이기주의적이고 먹고 살기가 물론 먹고 살긴 좋아졌지만 여전히 이기주의적이고 자본주의 중심적이라서 이런 능력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 남성 중심 사회에서 사실은 여성이 그러니까 애초에 기준 자체가 만약에 여기가 이 사회가 여성 중심 사회였다면 누군가를 채용할 때의 기준도 달랐을 거예요. 더 여성화된 사람을 여성성이 강한 사람을 능력 있다고 생각했겠죠. 근데 남성 중심 사회에서는 남성성이 강한 사람을 능력 있다고 생각할 확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기준 자체가 다른 건데 능력이 있다 없다 이걸 판단하는 것 자체가 그죠? 더 공격적이고 더 자기를 과시하며 뭔가 빠르게 뭔가를 해결하고 이런 것들은 남성성과 좀 더 가깝다고 봐야 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불만에 대해서 또 부모님이랑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이 드신 분들은 무슨 일에든 불평을 하면 안 된다고 하시잖아. 맞아, 우리 할아버지도 절대 불평을 안 하셔. 그래서 그 어른 세대들은 공감을 못 하는 거야. 왜냐면 어른 세대가 보기에는 이 어린 흑인 아이들은 되게 좋은 세상에서 살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렇잖아요. 우리 엄마 세대 혹은 뭐 우리 큰 언니 세대만 해도 여자 아이라는 이유만으로 낙태를 당했던 세대인데 우리가 겪는 세상은 훨씬 좋은 세상이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이런 것도 나옵니다. 부모님이 원래는 이제 출판사에서 일을 했던 것 같은데요. 1200명도 넘는 우리 회사 직원 중에 아프리칸 아메리칸이 몇 명이 되는 줄 아니? 엄마 50명이라고 했잖아. 그래, 하지만 48명이야. 얼마 전에 2명이 해고됐거든. 엄마가 하고 싶은 말은 미국 회사에서 성공하려면 너도 게임의 규칙을 알아야 한다는 거야. 하지만 아빠는 아빠는 그 게임에서 벗어났거든요. 아빠는 그 출판사를 그만뒀어요. 그리고 다른 거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빠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그 게임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야. 나도 그런 삶을 떠나왔잖아. 당신한테 책 하나를 온전히 맡기지도 않고 심지어 규칙을 가르쳐주지도 않잖아. 거기서 이래서 좋았던 점은 당신을 만나는 일 뿐이야. 이것도 저는 사실 제대로 된 뭐 남녀가 같이 다니는 회사를 다녀본 적이 없지만 남녀가 같이 다니는 회사에서는 아무래도 상사나 중요한 권한이나 어떤 결정권을 갖고 있는 건 주로 남자 상사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그 사람들 입장에선 자기와 비슷한 즉 남자 부하 직원을 더 끌어주고 싶겠죠. 그래서 여자들한테는 어떤 일을 온전히 맡기거나 어떤 규칙을 굳이 가르쳐주고 싶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 있잖아요. 담배 피면서 형성되는 인맥 같은 거? 아니면 술 마시면서 룸사롱 가면서 형성되는 인맥 같은 거? 물론 요즘은 룸사롱 같은 걸 많이 안 간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여전히 이제 같이 담배 피면서 술 마시면서 형성되는 인맥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데에서는 그리고 한국 남자들은 군대를 또 가잖아요. 그러다 보니 군대를 가지도 않고 담배를 피지도 않고 술을 잘 마시지도 않는 여성 직원보다는 통하는 게 많다고 느끼는 남성 직원에게 뭔가 일을 맡기고 싶을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백인 입장에서는 흑인한테 일을 온전히 맡기고 싶지 않고 규칙을 가르쳐주고 싶지 않을 수 있는 거죠. 의식적인 걸 수도 있고 무의식적인 걸 수도 있지만 남성 또한 여성에게 그렇게 해왔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다. 그래서 엄마는
아이가 그런 규칙을 배워서 이 세상에서 살아남길 바라는 거고, 아빠는 이제 그런 게임에 참여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거고. 근데 이렇게 뭐 흑인이라서 본인이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고 느끼는 조던조차 무시하는 사람은 있어요. 학교에서 뭔가 너무 독특한 사람들? 그런 애들은 조던조차도 무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먹이사슬, 예, 최하층에 있는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약자는 약자끼리 서로 혐오하거든요. 예. 그래서 보면 남자도 여자들을 무시하지만 남자들이 여자를 무시하는 건 난 내가 더 강해라는 거를 확인받고 싶어서 그러는 거라면, 여자끼리 서로를 무시하는 건 여자가 약자이기 때문에 약자는 약자를 존중하기가 힘들어요. 네. 그리고 나랑 분리시키고 싶어해요. 근데 남자가 여자를 나로부터 분리시키고 싶어하는 거랑 여자가 여자를 나로부터 분리시키고 싶어하는 건 좀 다른 심리거든요.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는 어차피 다른 존재이기 때문에 남자는 이럴 수 있죠. 자신 안에 있는 어떤 여성적인 특징을 분리시키고 싶은 걸 수 있죠. 그럼으로써 난 여자와 다르다. 즉, 난 열등하지 않다. 나의 우월성을 확실하게 인정받고 싶은 거라면, 여자는 본인이 여자이기 때문에 이 남성 중심 사회에선 열등한 존재라고 취급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그 열등한 그룹 안에서도 나는 위에 있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여성 안에서도 서로를 분리해서 나는 저렇게 나쁜 여자가 아닙니다. 나는 저렇게 천박한 여자가 아닙니다. 이렇게 계속 분리를 하고 싶어 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 되게 인상적인 부분이 있었는데 이게 재밌었어요. 이게 재밌었는데, 여기 보면 책 이름이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아프리카 문학 같은 경우는 아프리카계 미국인 탈출 문학이래가지고 조폭 인생으로부터 탈출, 조폭이 되기가 쉽다 보니까 노예제로부터의 탈출, 가난으로부터의 탈출, 감옥으로부터의 탈출 이런 책들이 일단 이게 너무 재밌었어요. 생각해보면 한국인들도 뭔가 이스케이프, 어떤 탈출, 방탈출 이런 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 심리도 왜 그런가 생각해보면 한국인들은 자라나면서 되게 감옥같이 느끼는 그런 시스템에서 크잖아요. 뭔가를 계속 해야만 하고 어떤 의무가 많고, 그러다 보니 이제 억눌리고 억압된 게 많아가지고 탈출을 하고 싶어하는 그런 어떤 지적인 욕구이자 정서적인 욕구인데, 그게 이제 여기 아프리카계 문학에서도 보니까 너무 재밌었고요.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이거는 주로 백인 애들이 보는 문학, 오른쪽은 흑인 애들이 보는 문학,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나온 거냐면, 백인 남자아이들이 보는 주류 도서는 다채로운 색깔의 근사한 그림, 마법과 희망이 가득하다. 마법의 왕국에서 산다. 안정적인 가정에서 자랐다. 더 나은 삶을 살고자 한다. 아빠가 왕이다. 모든 연령대의 독자에게 자신이 추구하는 보물을 찾을 때까지 절대 포기하지 말라는 교훈을 준다. 이런 거라면, 아프리카계 미국인 도서는 사우스 업타운의 비열한 거리, 투지, 적나라한 사실주의와 절망으로 가득 찬 우울한 사진. 빈민가에 산다. 망가진 가정에서 자랐다. 그저 죽지 않기를 바란다. 아빠는 없다. NBA 선수가 되겠다는 꿈을 위해 노력할지, 아니면 악명 높은 폭력 조직에 가담할지 결정해야만 한다. 이런 게 너무 재밌지 않아요? 아까 한국도 유명한 문학이나 한국의 유명한 영화나 드라마들도 다 하나같이 그런 거잖아요. 고통과 어떤 부자가 되고 싶어하는 마음, 빈부격차, 돈으로 인해 겪어야 하는 서러움. 보면 한국에서 유명한 감독들 박찬욱, 봉준호 다 그런 영화들만 만들었고, 한국에서 유명한 문학가 한강도 작품을 보면 다 우울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와, 완전 한국 같네. 그러면서도 동시에 우리가 여성주의적인 책들을 보면은 다 우울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났어요. 저는 제가
최근에 재미있게 읽었던 책 중에 하나가 A to Z 미스터리라는 백인 남자 작가가 쓴 아동 추리 문학인데, 그거는 보면은 되게 귀엽고 재밌어요. 긍정적이고 희망적이고 모든 연령대의 독자에게 자신이 추구하는 어떤 그런 것을 찾을 때까지 막 이런 뭔가, 그러니까 이런 특정 누군가를 보라고 쓴 책들은 배타적일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런 백인 남자 작가들이 쓴 책은 보통 누구를 딱히 배제하는 느낌이 없고 누구나가 읽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읽으면서 마음이 가볍고 재밌거든요. 근데 그만큼 감정적으로 몰입은 안 되죠. 근데 최근에 제가 읽은 어떤 한국인 여자 작가분이 쓴 책은 너무 비극적이고 너무 슬픕니다. 근데 보면 여성주의 책들이 다 슬퍼요. 네. 그리고 한국에서 유명한 작품들은 보통 다 슬퍼요. 그래서 보면서 너무 공감이 많이 됐어. 그리고 또 웃긴 거는 약간 그런 흑인들도 피해의식이 많다 이런 거를 찝어주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막 오레오 과자 맛있다 막 이러고 있는데 지나가는 흑인이 날 놀리지 마 막 이래요. 근데 아니 난 놀린 게 아닌데 난 진짜 오레오 과자를 먹고 있어서 오레오 과자 맛있다고 한 건데, 흑인들은 이제 항상 그런 편견을 많이 들었으니까 제가 또 날 놀리는구나 이런 피해의식을 또 보여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어떤 친구가 선물을 줬는데 그냥 이 친구한테 관심이 많아서 준 선물이었거든요. 예를 들어 농구와 관련된 선물, 아니면 KFC 뭐 그런 쿠폰, 뭐 검은색 크리스마스 초콜릿 산타 같은 걸 줬어요. 그런데 이제 이 선물들을 보고서는 이 흑인 남자애는 나를 차별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왜 흑인이라고 농구를 좋아한다고 생각해? 내가 흑인이라고 KFC를 좋아한다고 생각해? 내가 흑인이라고 나한테 초콜릿 산타를 줄 수가 있어 어떡해? 막 이러면서 모욕적이라고 느끼는데 다 피해의식이었던 거예요. 알고 보니 그 여자애는 이 남자애가 농구를 좋아한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또 그리고 KFC는 누구나 좋아하기 때문에, 그리고 본인이 그 선물을 주는 사람이 초콜릿을 되게 좋아해서 그렇게 준 거지, 흑인이라고 준 게 아닌데 이 남자애는 내가 흑인이라서 이렇게 줬구나 이런 피해의식에 가득 차 있는 이런 모습도 보여주면서 차별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차별당해서 어떤 그 편견이 고착화된 사람까지도 풍자를 하는, 이게 되게 재밌었고, 그리고 아까 말한 그 사우스 업타운의 비열한 거리란 책 있잖아요. 그 책을 처음에는 마울이라는 애가 선물 받거든요, 선생님한테. 근데 걔는 부잣집 아들이라 이런 거에 공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드류라는 좀 못 사는 남자애한테 줘요. 근데 또 그 드류는 그걸 조던이라는 자기 친구한테 농담으로 줘요. 그런 것도 재밌었고. 그리고 이제 사립학교에 갔잖아요, 조던이. 그러다 보니까 원래 기존에 다니던 공립학교 친구들, 또 흑인 친구들한테는 이제 더 이상 뭔가 공감이 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괴리감, 거리감 이런 것도 보여주고, 그리고 그 리암이라는 애가 부잣집 아들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너무 집이 부자다 보니까 애들이 질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가 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잣집 백인 남자 아이도 뭔가 자기만의 슬픔이 있구나 이런 걸 보여주기도 하고요. 난 항상 너무 동떨어진 느낌이야 라고 말하거든요. 근데 부잣집 백인 남자 아이가 동떨어졌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어요? 근데 얘는 그렇게 느낀다는 거죠. 재밌지 않아요? 그런 게? 그래서 또 아빠는 얘가 부잣집 백인 아이랑 놀다니 이거에 대해 두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너가 흑인이라는 걸 잊지 말아라 이러면서 막 너희의 12년 영화를 보여준다거나 소울 음악의 대부인 제임스 브라운을 비롯한 옛날 음악을 들려준다거나 아프리카계 미국인과 아프리카인이 함께 즐기는 문화축제 같은 거를 기념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너가 흑인인 거를 잊지 말아라 이렇게 막 세뇌하듯이 하는 걸 보니까, 저도 보면 제가 여성주의적인 책이나 아니면 여성이 주인공인 책만 읽으려고 엄청 애를 쓰거든요, 저는. 그래서 저 자신을 보는 것 같았어요. 근데 또 그래요. 백인 남자가 쓴 책을 보면은 공감이 솔직히 잘 안 되거든요. 왜냐면 나는 백인 남자로 살아본 적이 없으니까 걔네들이 누리는 그런 자유, 모험, 즐거움 이런 거에 공감이 솔직히 안 돼요. 그래서 남의 얘기를 보는 것처럼 보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게 좀 안타까운 거죠. 공감이 되는 이야기를 보면 보통 대부분 고통스러운 이야기인데, 즐거운 이야기를 보려면 뭔가 백인 남자들이 만든 거를 봐야 된다는 게 그게 안타까운 건데, 그래서 제가 대안으로 아동문학을 보게 되는 거예요. 아동문학은 설령 한국인 여자분이 쓰셨어도 되게 즐겁고 밝은 내용이 많거든요. 근데 성인 여성 독자를 위한 성인 여성이 쓴 책은 보통 대부분 다 우울해요.
고맙습니다. 아 그리고 막 이런 것도 있어요. 이것도 재밌었어요. 여기 보면 이게 이런 게 나오잖아요. 이게 뭐냐면 어떤 애들이 이제 휴가 다녀오면 미국인들은 살이 까맣게 탄 거를 보여주면서 되게 불을 과시하는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근데 주인공 조던이 그렇게 까맣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 흑인 학교로 다닐 때는 야야야 얘는 이렇게 까맣지도 않다 이러면서 놀림을 받았던 거예요. 야 이것 봐라 여기 이 빵이 조던보다도 까맣다? 얘는 빵보다도 하얀 거야. 막 이러면서 너무 화이트하다고 놀림 받다가 또 이 백인 학교에 와서는 아이들이 이제 자기의 부를 과시하기 위해 탄 피부를 과시한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막 이것 봐 내가 조던보다도 까맣다 이러면서 또 항상 비교당하고 그런 게 너무 재밌었고요. 그리고 이제 어떤 추상화를 그리는 수업을 듣게 되는데 얘가 미술에 관심이 많잖아요. 주인공이. 근데 본인은 이렇게 되게 사실적인 묘사를 하는 그런 수업을 듣고 싶은데 정물화를 그리거나 풍경화를 그리거나 인물화를 그리는 그런데 이제 사실 추상화는 애들 장난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무시하는 마음으로 나는 제대로 된 걸 그리고 싶은데 왜 내가 이딴 걸 그려야 되지? 막 이래요. 근데 사실 추상화를 그리는 작가들이 묘사를 못해서 추상화를 그리는 건 아니거든요. 물론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피카소도 우리는 기괴한 그림을 그린다 생각하지만 사실 피카소는 한 5살, 6살 때쯤에 그런 정물화, 인물화 이런 거를 다 그런 진도를 다 떼가지고 이미 너무 잘했기 때문에 자기만의 스타일을 개발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추상화 작가들이 반드시 그림을 못 그릴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편견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알게 되죠. 사실 추상화 작가 선생님이 되게 내가 무시했지만 그림을 되게 잘 그리는 사람이었다는 거. 그리고 알고 보니 나도 추상화를 곧잘 그린다는 거. 그래서 선생님한테 되게 인정받고 그 학년 그 출판물에 표지로 실리게 되고 뭐 이런 걸 하면서 본인이 가졌던 편견, 추상화 작가 선생님은 그림을 못 그리니까 추상화를 그리는 거야. 추상화 따위나 그리는 거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그렇지 않았다는 거. 그리고 학교에서 되게 혐오받던, 놀림받던, 무시당하던 어떤 여자아이가 있었는데 걔가 사실 무시당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손가락 인형을 항상 끼고 다녀서 그랬거든요. 근데 그 손가락 인형을 왜 끼게 됐는지 그런 걸 알게 되면서 오해했구나. 뭐 이런 것도 알게 되고 귀여운 척 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사실은 뭔가를 가리기 위해 여기에 난 어떤 뭔가 있었어요. 이 손에. 근데 그걸 가리기 위해 그랬구나. 뭐 이런 것도 알게 되고 그리고 오프라도 나와요. 오프라 윈프리도 나오는데 또 여기서 오프라 윈프리가 뭐를 막 연설을 하는데 지나가던 사람이 저도 도울게요 미션 오바마 막 이래요. 나는 오프라예요. 이러고 그것도 너무 재밌고요. 이렇게 뭔가 인적 문제는 사실은 딥하게 들어가면 엄청 비극적이고 자극적으로 쓸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냥 아주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이름을 제대로 불리지 못한다라는 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찌 보면 가볍게 소비할 수 있잖아요. 그거는 엄청 비극적이고 슬프진 않잖아요. 이름을 잘못 부른다는 건. 그래서 사실 이름이 독특한 거는 흑인들만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흑인은 인종 때문에 그렇겠지만 예를 들어 러시아에서 온 사람이나 한국에서 온 사람은 미국에서 미국 학교에서 얘는 이름 부르다가 이온 헤이 뭐라고 불러야 되지? 막 이래요. 뭐 젠살 막 이러면서 네 이름 부르기 어렵다 막 이러고 사실 그것도 차별이거든요. 근데 외국인들 즉 백인이 아닌 사람들은 비백인인 사람들은 다 어떤 방식으로든 차별을 받거든요. 흑인 같은 경우는 너네는 되게 누가 누군지 구분이 안 돼 이런 차별을 받지만 왜냐면 이름은 다 영어식 이름이잖아요. 조던, 듀 뭐 근데 또 이런 뭐 동양인이나 아니면 뭐 유럽인이나 이런 사람들 그래서 이름이 독특한 사람들은 막 선생님들이 막 이름 부를 때 항상 뭐 어떻게 불러야 돼 이런 이름은 어떻게 읽어야 돼 막 이러면서 항상 되게 학생들이 민망함을 느끼게 하거든요. 그리고 한번 이제 흑인 남자애랑 백인 남자애가 싸우는 씬이 나오는데 보통 항상 이렇게 누가 괴롭히는 사람이 있고 괴롭힘 당하는 사람이 있으면 괴롭힘 당하는 사람이 한 번이라도 반격을 하면은 걔가 오히려 정학을 먹고 처벌을 받거든요. 그런 서사가 되게 많은데 여기서는 조던이 되게 용기를 내요. 이렇게 용기를 내서 이젠 아니야 더 이상 그렇게 살지 않겠어 이렇게 용기를 내서 그 흑인 남자아이 편을 들어줘요. 그러면서 제가 봤는데요 이래서 저래서
이게 누구 잘못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다른 애들도 다 편을 들어줘가지고 그렇게 상황을 돌파했던. 그래서 한번 이제 그 일기장, 그림 일기장을 잊어버리는데 주인공이 그걸 선생님이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뭐에 대해서 썼냐면 왜 사람들은 내 이름을 헷갈릴까? 사람들은 더블 모카, 카페라떼, 카푸치노 이런 거는 잘 기억하면서 왜 내 이름은 헷갈릴까? 그 이유는 놀릴 거리를 찾을 만큼 충분한 시간을 들여서 살펴보지조차 않기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닐까? 그것은 우리가 잠깐의 시간을 들일 가치도 없다고 말하는 셈이다. 맞는 말이잖아요. 잘 보면 다르게 생겼거든요. 근데 그걸 보고 선생님이 인정을 안 해줘요. 너 긍정적으로 생각하라고. 너가 우리 학교로 다닌다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너는 왜 모르냐고. 너는 왜 그렇게 분노를 품고 있냐고 막 이래요. 뭐 마찬가지 아니에요? 막 여자들이 막 화내고 그러면 아야 얼마나 성평등한 사회가 됐는데 왜 화내냐고. 너 왜 이렇게 감정적이냐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서 본인들이 외국 여행 갔다가 동양인이라고 인종차별 당하면 막 개지랄하잖아요. 보면은 난 너무 웃긴다? 난 동양인 차별 나발이고 하기 전에 여성 차별이 더 사실 크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체감하기에 왜냐면 나는 여기서 내가 주류 인종이니까 외국 나갔을 때 저도 인종차별 당하지만 근데 이제 여기서 남자로 살았던 사람들은 본인이 주류이기 때문에 못 느꼈던 거를 외국 나가서 처음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보면 남자들이 웃긴 게 여자들한테는 여성차별 그런 게 어딨냐 웃기지 마라 니네들 하나도 힘든 거 없다 막 이러다가 외국 나가가지고 유럽인들이 미국인들이 동양인이라고 무시하면 존나 화내고 막 난리가 나잖아요. 그게 웃긴다니까? 그게 재밌어 그게. 그리고 막 정치적인 신념이나 이념 그런 것도 웃긴 게 그런 소위 말하는 보수 진보 이런 것도 다 상관없이 사실 보수 진영에서나 진보 진영에서나 결국 여성차별은 있거든요. 진보 진영이라고 여성차별이 없는 게 아닌데 뭔가 진보 진영이라면 뭔가 더 여성에게 여성을 더 이해하고 그럴 것처럼 근데 꼭 그렇지도 않단 말이에요. 그 보면 데이트 폭력 하지 말라고 주장하는 페미니스트인 척하는 남자들이 막상 자기 여자친구 때리고 막상 자기 여자친구한테 데이트 폭력하고 그런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진보 진영이라고 해서 여성에게 뭐 더 평등하고 반드시 그런 것도 아니거든요. 그런 것도.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해요. 너희들은 이 학교에 다니는 걸 자랑스럽게 여겨야 돼. 나도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몰라. 너부터 학교를 받아들여야지. 선생님은 그저 네가 행복하게 바랄 뿐이야. 이게 되게 듣기에는 아름다운 말인데 전혀 이 사람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는 말이거든요. 그러면서 왜 너는 그렇게 사람들에게 공격적이니? 왜 분노를 가득 차 있니? 막 이러잖아요. 근데 막상 이 선생님도 자기가 여자라고 차별당할 거란 말이야. 그거에 대해서 불편할 거란 말이야. 하지만 흑인 아이가 겪는 차별은 분노해서는 안 되는 것? 이게 웃기잖아요. 이게 사람이 참 재밌다니까. 사람들이 참 멍청해요. 자기도 자기의 소수자성 때문에 차별당하면은 막 화내면서 남의 소수자성과 그 사람들이 겪는 차별은 우습게 생각한다니까. 이해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조던이. 여기 담긴 내용이 모두 진짜로 있었던 일인데 어떻게 학교에 대한 공격일 수가 있나요? 탓하자는 건 아니지만 선생님도 맨날 드류 이름을 틀리게 부르시잖아요. 벌써 학년이 끝나가는데도요. 그리고 경제적인 지원을 받는 아이를 깔보는 애들도 정말로 있다고요. 그리고 애들이 빤히 쳐다봐요. 하루 이틀이 아니라고요. 너무 다른 아이로 살기라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지만 조던 남들과 다르다는 건 축복이야. 그만큼 네가 특별해지잖니. 특별하게 사는데 질렸어요. 특별한 건 구려요. 그리고 이거. 그래요. 이런 일이 저희에게 벌어지는 건 괜찮군요. 하지만 그에 대해 저희가 불평하는 건 안 괜찮고요. 그러면서 선생님이 저희 흑인 동네에 있는 흑인 학교에서 선생님을 하라면 하시겠어요? 그러면 선생님도 엄청 특별해지실 수 있잖아요. 맞아. 그러니까 항상 이런 차별은 항상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우린 익숙해져 있거든요. 근데 불평하는 건 나쁘다고 하는 거야. 항상 보면은 그런 학교폭력 이런 내용들도 다루는 걸 보면은 반발하는 피해자를 더 나쁘게 생각하더라고요. 재밌어. 그런 게 되게 재밌어요. 아무튼 그래서 네, 그 정도 했으면 다 얘기한 것 같네요.
그래서 저는 사실 뭐 누가 차별을 받았다느니 뭐 이런 얘기 하는 것도, 그러는 본인은 타인을 정말 차별 안 하는지. 저도 제가 장애인을 차별할 것이고 저도 모르는데, 그죠? 그리고 저는 뭐 장애인 파업 시위 이런 거 했었잖아요. 그때도 되게 짜증나더라고요. 왜 여기서 하나? 그렇게 저는 제가 비장애인이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뭐 신체적인 뭐, 그리고 뭐 또 뭐가 있을까요? 아니면은 부모님이 없이 태어난 아이들이라던가, 그리고 외국인이라든지, 이런 제가 가지지 않은 소수자성을 가진 사람들은 저도 반드시 차별을 할 거란 말이에요. 저도 모르는데, 그죠? 그러니까 뭐 어떤 나의 소수자성을 주장하고 내가 당한 피해와 차별을 주장할 때는 참 생각해 봐야 돼요. 과연 나는 결백한가? 결백하지 않아요. 그 누구도 결백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누가 누굴 비난하는 것도 웃기긴 해요. 저 흑인 남자아이도 결국은 살면서 여자들을 되게 많이 차별할 거란 말이죠. 그리고 흑인보다 소수인종들을 차별할 거란 말이죠. 자기도 모를 때, 자기는 차별하고 있는지도 모를걸요? 그런 걸 생각을 해봐야 돼요. 사실 그런 걸 생각했을 땐 사실은 차별당할 일이 아예 없는 사람으로 산다면 참 좋긴 하겠어요. 그죠?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도 항상 그냥 제 1세계의 중산층 가정의 백인 남자아이로 태어났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물론 그런 백인 남자아이들조차도 만약에 그 친구가 여성성을 많이 가지고 있거나 오타쿠거나 그러면 사회의 분노를 많이 품고 뭐 총을 쏘거나 막 그런 방향으로 잘못 성장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래도 저는 뭔가 주류로 살아보고 싶었어요. 제 1세계에서 좀 잘 사는 집에 백인 남자아이로 살아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굳이 차별당했다고 주장할 필요도 없고 누구를 차별하지 않으려고 애쓸 필요도 없이. 왜냐하면 이런 소수자성을 갖고 있으면, 너는 흑인인데 너는 왜 여자를 차별해? 너는 흑인인데 왜 동양인을 차별해? 이렇게 너도 소수자성을 갖고 있으면서 왜 다른 소수자를 차별해? 이런 비난을 받거든요. 그런데 내가 소수자성을 거의 갖고 있지 않으면, 내가 주류면, 차별을, 너는 너가 소수자면서 왜 다른 소수자를 차별해? 라는 비난은 안 받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런 입장이 돼보고 싶었어요. 내가 굳이 가진 어떤 특징 때문에 차별받지도 않고, 그래서 너도 부족하니까 남을 차별하지 말라는 그런 말에서 자유롭다면 얼마나 인생이 편할까? 그러니까 우리가 트럼프한테 너도 땡땡땡이면서 왜 남을 땡땡땡 해라고 하진 않잖아요. 물론 트럼프는 나이가 많이 들어서 청년에 비해서는 어떤 노인이기 때문에 어떤 그런 걸 뭐라고 하죠? 노인차별이라고 해야 되나? 근데 그런 개념이 있을까요? 트럼프가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차별을 할 수 있을까요? 어쨌든 트럼프는 어찌 보면 소수자성을 거의 가지지 않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는 어떤 말, 그 사람이 하는 어떤 이민자나 여성이나 뭐 어떤 소수자들에 대해 하는 차별이, 야 너도 뭐 흑인이면서 왜 차별해?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어. 왜냐면 그 사람은 소수자성을 별로 안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남한테 잔인한 말을 하고 상처를 줘도 뭔가 사람들은 그 사람을 공격할 수 있는 말이 그렇게 살지 마라 밖에 없어. 야 너도 장애인이잖아, 너도 여자잖아, 너도 흑인이잖아 하는 말을 할 수가 없어. 수자성을 별로 안 가졌기 때문에 별로 공격할 수가 없는 거야. 그리고 권력을 많이 누리고 있고 돈을 많이 갖고 있으니까 너도 가난하면서 어떻게 뭐 이런 말을 할 수도 없고 공격할 수 있는 말이 별로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권력을 가진 어떤 별로 소수자성을 갖지 않은 남자들이 항상 부러웠던 것 같아요. 네. 물론 지금도 부럽겠죠. 하지만 그들이 쓴 책이나 작품들을 보면은 사실 그렇게 깊이 있게 공감은 되진 않죠. 나는 살아보지 못했으니까. 네. 오늘 뭐 이런 얘기를 해봤고 나름 재밌었습니다. 다음에 또 재밌는 거 있으면 가져올게요.